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을까를 보니까 목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크게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가 이제 리프팅이죠. 우리가 무게를 가장 잘 들 수 있는 리프팅과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바디빌딩,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컨셉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그 정보들이 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들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목적에 맞게 자세를 바꾸거나 방법을 바꿔서 진행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분류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리프팅은 벤치프레스에 있어서 역학적으로 이득이 가장 큰 자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역학적 이득이라 하면 일단 벤치프레스의 바가 내 가슴을 찍고 올라오는 이 거리가 가장 짧아야 되고, 흔히 모멘텀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중량과 움직임의 관절 각의 거리가 가장 짧아야 되고, 이제 이것들이 관절 각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각도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 자세는 먼저 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벤치프레스에서 이제 전문 용어로 좀 있어 보이게 레그 드라이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레그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발로써 우리 몸을 운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반으로 보시면 제일 편한데 결국에는 골반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레그 드라이브를 이해하실 때 가장 좋아요. 발을 바닥에 붙인 상태로 발을 뒤로 이렇게 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골반이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후방경사 경향이 나오고, 반대로 발을 앞으로 밀면 이제 이런 전방으로 오는 전방경사 경향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드라이빙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프팅에 있어서는 거리가 가장 짧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치를 가장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그 드라이브를 할 때 이 다리를 이 무릎보다 더 뒤에 두거나 아니면은 무릎의 위치에 둔 상태에서 이제 최대한 골반을 전방경사를 만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를 쭉 젖혀가지고 전방경사를 만든 상태에서 가슴을 이렇게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한 상태에서 이 등을 말려고 한번 해보실게요. 네. 굉장히 어렵죠. 이처럼 몸은 유기적으로 관절들이 연결돼서 움직이게 되는데, 리프팅이라 하면 이 최대한 이 흉추의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이 바와 내 가슴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아치로 만들어서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숄더 패킹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를 주문을 하죠. 그래서 골반이 전방경사되고, 전방경사에서 더 전방경사를 시키려면 고관절을 외회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발을 많이 바깥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쩍벌이라 그러죠. 이렇게 쩍벌하고 최대한 요추를 뒤로 젖히는 상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흉추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발만 봤을 때는 그거를 리프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고, 무게를 가장 효율적으로 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숄더 패킹인데, 최대한 뒤로 모아주시고, 보통 후인 하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후인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하강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강하는 거는 좀 의견이 분분하고요. 대신에 이제 레그 드라이브를 통해서 하강의 자세가 만들어지는 게 보통 대부분 일어나는 형태이고, 그건 바디빌딩에서도 리프팅에서도 약간 선택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구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근육의 강점에 따라서 이제 하강을 하냐 마냐는 정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뒤로 젖히는 것뿐 아니라 이 손에서도 이렇게 바깥으로 미는 힘을 주고, 그리고 바를 부러뜨린다 그래서 이렇게 부러뜨리는 밴딩의 힘도 같이 주게 됩니다. 팔을 바깥으로 미는 힘을 같이 줘가지고 날개뼈를 모아주시면 가슴이 더 열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상태에서 이 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바를 부러뜨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등이 더 조여지면서 가슴이 앞으로 나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거, 그러니까 결국의 목적은 이 가슴을 최대한 위로 올려서 이 바와 내 가슴의 거리를 짧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리프팅식 숄더 패킹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인데
손은 이제 이걸 잡는 방법이잖아요, 그립을. 근데 이 그립을 잡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정상적인 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불독 그립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엄지손가락 쪽에는 이제 요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고 이 새끼손가락 쪽에는 이 척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요골이라고 하는 뼈는 이 척골보다 더 튀어나와 있어요. 결국에 이 각도를 보면 한 25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총 쏴보셨나요? 총? 네, 이렇게 권총 보면은 권총이 이렇게 손잡이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그거 왜 그런지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권총 손잡이가 이렇게 각도가 있는 이유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골과 척골의 각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각도가 있어야 이제 편하게 잡아서 총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그립이 이 바가 일직선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 그립을 잡을 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손을 뒤로 젖혀서 잡게 된다면 이 요골이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압박을 심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고 심하게 중량을 다룰 때에는 이 뼈에서 골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손 안에 또 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불독 그립이라고 해서 손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잡아주는 그립을 하시면은 이 각도가 맞아지면서 압력이 비슷하게 실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리프팅에서는 그립을 꽉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과학적으로 그 기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근전도를 해봤을 때 어떤 특정 근육을 세게 활성을 하면 그 연접해 있는 근육들의 활성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프팅을 하실 때는 그립을 세게 잡으셨을 때에 나머지 관절들의 근육의 활성도를 올려줄 수가 있다라는 게 약간의 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너무 세게 이 그립을 너무 세게 잡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세게 잡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보상작용으로 다른 자세들이 생기면서 컨트롤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바디빌딩의 관점에서 벤치프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에서 벤치프레스는 무게를 고립하고 컨트롤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근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가동 범위를 최대한 많이 써주는 거를 목적으로 하죠. 그 근육의 가동 범위. 벤치프레스 주동근이 대흉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흉근을 최대한 가동 범위를 크게 쓰는 게 목적이 됩니다. 보통은 아치를 너무 심하게 만들지는 않고요. 적절한 긴장도가 유지되는 아치를 만들고 대신에 브레이싱이라고 해서 코어의 호흡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아주 변태처럼 대흉근에 고립해서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디빌딩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이 보디빌딩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양한 자극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디빌딩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디빌딩에서의 벤치프레스는 오답은 있으나 정답은 없다. 그래서 바디빌딩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틀린 자세는 있다라는 겁니다. 틀린 자세를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거나 혹은 너무 안전하지 않거나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무릎 아래 발을 두시고 적당히 외회전을 시켜서 힙에 적당한 텐션을 주시고 아치 또한 너무 과도하지 않게 가슴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싱을 배에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립은 마찬가지로 불독 그립이 가장 좋겠죠. 패킹도 너무 과도하지 않게 천천히 가슴을 최대한 늘려주고 최대한 수축할 수 있는 범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대신에 대흉근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이 팔꿈치의 각도를 보면 팔꿈치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흉근에서의 근육의 활성도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꿈치 각도가 높으면 이 대흉근에 고립을 하기에 더 유리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구조적이나 아니면 혹은 다양한 자극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구조적인 문제는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하지만 수평 외전이 가장 대흉근을 활성도 시키기에 유리하고 늘어나기가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바디빌딩에서의 조금의 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능성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은 기능성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시작은. 왜냐하면 기능성에서 추구하는 거는 부상이나 기능 부전을 최소화하는
자세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냥 푸시업하고 아주 유사하게 벤치프레스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꿈치 각도도 최대한 안전한 각도, 몸하고 가까운 팔꿈치 각도를 했을 때 어깨가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자세로 벤치프레스를 해주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견갑의 안정성이나 가동 범위나 기능들이 확보가 됐을 때 조금씩 도전적으로 각도를 올려서 가슴의 활성도를 올려주시거나 고립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리프팅을 위해서 흉추의 신전이나 요추의 아치를 좀 더 많이 만들어서 도전적으로 리프팅을 유리하게 만드시는 이런 순서로 하시길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기능성, 그 다음 바디빌딩, 그 다음 리프팅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팔꿈치 각도, 팔굽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각도가, 저는 이제 각도가 굉장히 일자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내반주라고 하는 팔의 구조고, 이 각도가 원래는 살짝 바깥으로 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남성이 5도에서 10도, 여성분들이 10도에서 15도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5도 미만이면 보통 내반주라고 해서 팔꿈치 각도가 없다, 너무 일자다 라고 표현을 하고, 너무 바깥으로 벌어져 있다 그러면 외반주, 과도한 외반주라고 해서 팔꿈치가 너무 벌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이 팔꿈치 각도가 너무 크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게 내측으로 받기 때문에 이 팔꿈치 각도가 너무 좁게 되면 이 팔꿈치 안쪽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는 기능성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꿈치 각도를 좀 좁게 시작하세요 라고 했지만, 이 외반주 각이 크신 분들은 약간은 팔꿈치를 바깥으로, 일반적인 각도보다는 45도보다는 더 바깥으로 해서 시작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이 내반주이신 분들, 팔꿈치를 바깥으로 해서 이 가슴의 자극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바디빌딩식 운동이 어깨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팔꿈치 각도가 너무 크신 분들은 남들보다는 이 팔꿈치의 각도가 좀 더 넓어야 되고, 저처럼 이 팔꿈치 각이 거의 없으신 분들은 이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벤치프레스를 해주셔야 문제없이 운동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티칭 팁인데요. 아까 저희가 목적에 따라 자세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티칭을 할 때도 목적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큐잉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처음에 큐잉은 어떤 큐잉이 있냐면, 제가 라방 초창기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움직임을 지도할 때는 과제 지향적으로 지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목적에 따라서 외부 과제인지 아니면 내부 과제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리프팅이 목적입니다. 세게 빨리 드는 게 목적이라면 이 과제 지향적인 티칭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손으로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세요. 혹은 팔로 벤치를 최대한 멀리 던지세요. 이렇게 외부적인 큐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목적이 바디빌딩이라면 내 몸 안에의 느낌을 과제로 가져가는 거죠. 최대한 가슴을 쥐어짜세요. 혹은 최대한 가슴의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면서 내려가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에서도 이 외부 과제를 부여했을 때는 속도나 힘이 늘어남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내부 과제에서는 근전도, 근육의 활성도가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큐잉도 다르게 할 수 있다.